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오늘은 i5C의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오프 시간의 단축. 이건 거의 배가 빨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면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면 온오프 시간이 느리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응 속도 0.1초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i5C를 쓰셨던 분이라면 이거 되게 빠른데 정도, 와, 이 정도면 쓸만하다 할 정도의 그런 개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보다 더 빨라질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느린 AF입니다. A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카메라 위에 필드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저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자, 요즘 나오는 카메라처럼 빠르게 AF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리지 않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할 정도의 AF 속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안 놓칩니다. 또한 R5C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느린 AF에 적응하고요,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빠르다 보니까 약간은 감성적인 맛, 시네마틱한 맛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심시간이라고 알람이 옵니다. 확실히 빨라진 AF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사용을 안 하겠지만 있으면 사용하게 될 기능, 텔리컨버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디지털 익스텐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배율이 조정되는 그런 디밍이 아니고 1.5, 2, 2.5, 3.0 그렇게 조정이 되고요. 기본 촬영과 3.0 촬영을 해서 화질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기본 촬영과 3배 촬영을 동시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본 촬영을 확대를 해서 크기를 맞추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컨버터가 제 눈에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작은 스피커를 화면에 꽉 채운다 생각하고 키워봤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텔리컨버터가 화질이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텔리컨버터를 사용할 때 초점은 중앙에만 맞는다는 거, 초점을 좌측면, 우측면 그렇게 맞출 수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할 피사체를 화면 중앙에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확대를 하게 되면 아웃포커싱이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운트 렌즈가 없을 때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촬영 후에 크롭을 해야 될 때는 이 기능을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우수한 화질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화질인 것 같고요. 리뷰나 인터뷰 또는 예능 등 크게 화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535 렌즈 하나로 중간에 렌즈 교체 없이 광각부터 마운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봐주지 못할 정도의 화질은 아니라는 거. 펌웨어 업데이트가 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 안에 용량을 증가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절전 모드라는 기능을 넣어 주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절전 모드는 그냥 혹시나 풀 HD 촬영을 하시거나 저용량 촬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넣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 정도의 카메라를 풀 HD나 저용량의 촬영을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요즘에는 카메라 자체가 컴팩트해지고 경량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배터리도 고용량 배터리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R5C에 세로 그립을 단다든지 기타 등등의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도 배터리 하나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촬영할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배터리를 새롭게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길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i5C에 영상이 촬영이 안 돼서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원이 꺼지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도 엄청난 양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법은 첫 번째,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한다. 두 번째, 출력을 마지막까지 7.2V 이상 9V대로 내보내준다.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R5C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터리 빼고는 거의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뭐 봐줄만 하다, 쓸만하다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질과 8K는 뭐 예전부터 좋았던 것이고요. 8K 오버 샘플링, 지금 4K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확대를 확 해도 화질이 깨지는 걸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1인 제작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바디입니다. 거기에 렌즈를 좀 고급 L렌즈 같은 걸 물려서 촬영을 하면 확대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4K 120프레임은 아무래도 좀 방식 차이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크롭은 분명히 사용을 해도 선해도에 해상도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업데이트가 R5C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거의 하이브리드급에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의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로 4K 30프레임 기준으로 완충 시 50분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50분 이상이지만 55분, 59분이 아니라 50분은 살짝씩 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한 현장에서 하루 촬영하는데 물론 껐다 켰다 했지만 배터리 두세 개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굳이 무겁게 보조 배터리나 니글을 연결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R5C와 DJI의 로닌과 연결해주는 더미 배터리로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배터리 걱정 없이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R6, R5, R5C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6개 정도 있지만 그 6개면 하루 빡시게 촬영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아있는 배터리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진 촬영에 사용하면 되니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R5C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5C가 나오고 느린 AF, 손떨방도 없고 배터리 타임도 짧고 화질과 8K 빼고는 딱히 좋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뭐 배터리 빼고는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